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는 물론이고요. 오늘부터는 LG U+ TV로도 여러분께서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욱더 다양해진 채널로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오늘 밤 유로 재무장관 회담에 그리스 지원 관련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골드만삭스가 전일 미국 증시 S&P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분석해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 순항 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좀 그 힘이 약간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박재민 PB팀장이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슈 정보카기에서는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최근 부진한 의류업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을 살피고요. 외환위기 때에도 끄떡없던 포스코도 최근 빨간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는데 자세한 내용 분석을 이어갑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 진행하는 키포인트, 오늘 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앞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방향성을 점쳐봅니다. 네, 이 시각 자세한 시장의 흐름을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오름세로 장마셨습니다. 현재 단기 반등 구간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이 수급 상황을 좀 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으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현재 0.79%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189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저가 매수세를 강하게 유입하며 지수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기관이 현재는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은 531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각각 285억 원, 249억 원의 동반 매수세 나타내면서 지수를 단단히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사흘 만에 7%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 전일에는 490선을 회복하며 장 마쳤는데요. 오늘 역시 빨간불 켜며 기분 좋게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89% 상승세 보이면서 49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 이 기간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현재는 10시 구간 들어서면서 개인도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 쪽에서 100억 원이 넘는 이 매도 물량을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에 이어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완화된 데에 더불어 오늘 열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환율은 1원 20전 하락하면서 1085원 80전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43% 상승하면서 주당 19,000원씩 올라 현재 135만 1,0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4,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은 0.11% 하락 흐름 보이며 현재 93,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한국전력과 신한제주, 현대중공업까지 모두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0.95%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6,4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전일 4%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던 파라다이스 오늘도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0.50%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CJ 오쇼핑이 약 보합권, 서울반도체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이 전일에 이어 오늘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72%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동서가 현재 1.59% 상승하면서 3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GS홈쇼핑은 1%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가 1%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완화된 데에 더불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1.43%의 상승 흐름, 오늘 LG디스플레이가 좋습니다. 3.90%, 4%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실적 기대감에 더불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도 오늘 강보합권, LG전자 역시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 주가가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개정되지 못했지만 대형 IB 투자은행을 설립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강보합권, 키움증권이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6만 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대신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역시 1% 이상의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공항 관련주 주가가 이틀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이 신공항 용역비가 포함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동방성기가 상한가, 영화금속 역시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세우글로벌이 11% 이상의 급등세, 영진인프라 역시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 전자결제주 주가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달이 2%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며 12,500원에 거래 중인데요. 이 전자결제주는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시장의 확대로 인해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이버결제가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KG모빌리언스 역시 2.22%의 상승세 받고 있고요. KG이니시스가 5%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며 현재 13,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NHN이 라인을 통해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가운데 모바일 게임주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빌이 2%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며 주당 3,6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가 3% 이상의 상승세, JC가 5%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 보이며 현재 18,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유럽 증시가 그리스 긴급 대출안에 대한 승인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유로 재무장관 회담에서 그리스 440억 유로 대출안 승인이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사람 이런 게 혹시라도 모르는 거니까 어떤 문제점이라도 혹시 있는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가 지난 12일 날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10일 날 못 받는 바람에 시장이 출렁였고요.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440억 유로에 대해서 긴급 대출안을 승인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이게 이제 승인되면은 일단 유로존의 잠재적인 악재 중에 하나가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가 추가 탕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중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분위기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회의주를 통해서 긴축의 어떤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440억 유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에서 오늘 결정이 좀 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된다 해도 바로 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내달 5일 날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스 채무 삭감이나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또 30일 날 유로존에서 각국 의회에 제출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오늘 만약에 재무장 가서 승인이 난다면 대부분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물론 지난번 핀란드라든가 네덜란드에서 약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거기는 어차피 유로존에서 지분이 적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고요. 독일에서만 승인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연장시키면서 트로이카 실사 보고서를 검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오늘 밤에 있는 유로 특별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또 좋은 결과가 없으면 일단 시장을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악재를 가져가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오늘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은 결과 있기를 일단 기대를 해보겠고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연말까지 미국의 S&P 500 지수가 8%나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군요.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이제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그 S&P가 미국의 신용등을 강등한 시점이 있습니다. 8월이었죠. 그때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채 상환선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15%에서 17% 정도 주가가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재정절벽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얘기가 나오면서 9월 고점 대비 7%가 빠졌으니까 약 한 8% 정도, 키노피라면 8% 정도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래도 부실 언덕이 있었습니다. 교착 상태가 있더라도 1년 자동 연장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교착 상태가 있어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다음 해인 올해 2012년도 대선까지 있어서 공화당의 입장으로서는 민주당한테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이 상당히 중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권보다 확실하게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고당 입장으로서는 굳이 그걸 해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차기에서 정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세라든가 또 부자에 대한 증세라든가 이런 거에서 일부 좀 타협점을 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의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일단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뭐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반등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올 재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그리스 문제가 만약에 해결된다면 일단 시장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혹시라도 매출이 좋게 나온다면 물론 시장의 예측치는 상당히 좋게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샌디라든 재정절벽으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샌디로 인해서 주택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과거 2001년부터 올해까지죠.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어떤 그 매출에 의해서 시장에 랠리가 있었는데 2007년도하고 8년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랠리가 있었습니다. 평균 저점 대비로 지수가 4.4% 이상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기대가 또 있고요. 그 이후에 또 그 시진핑이 내수를 진작하는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으로 말씀드린다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재료가 나쁜 쪽보다 좋은 쪽으로 흐르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는 저점이 아니라 일단 주가가 상승 쪽으로 계속 터닝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것처럼 연말까지 8%의 추가 하락은 사실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나 이제 골드만삭스도 8%가 추가 하락을 한 다음에는 21%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합니다. 내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상승인데 우려를 한번 생각해보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연말까지는 좀 대형주 위주로 대응을 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들 하거든요. 중소형주 또 코스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저 입장도 역시 대형주 쪽의 방향을 좀 잡고 있고요. 지수가 이제 그 소강 상태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주에서 어떤 방향성을 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선회를 한다면 그때는 사실 그 중소형주는 의미가 없죠.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 포트를 편입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달에는 기술적으로 월봉이 우리나라는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 추리하고 12월 때는 양봉이 굉장히 커지는 게 하나 더 나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거로 본다면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접근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스닥은 그 거래소가 약간 쉴 때 상당히 좀 많이 시세를 줬기 때문에 그 시세에 대한 이익 실현이 상당히 출혈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코스닥보다는 거래소의 대형주 쪽에 방향성을 잡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시황은 어떤지 또 주체별 수급성은 어떤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어제 하루 제가 좀 쉬었는데요. 개인적인 일로. 네. 일단은 어제 오늘 시장의 반등이 좀 세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재정절벽 이슈, 그 기대 합의감,
그런 얘기가 사실 나오면서 시장의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게는 사실 심리적인 이유가 좀 큽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난주 내내 계속 하락을 하다가 결국 금요일 오바마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원내대표의 그런 회담 이후에 건설적이었다. 상당히 회담이 몇 주 내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영향이 결국엔 주말 사이에 있었고요. 그런 영향이 오늘까지 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장이 밤사이 많이 상승했는데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덜한 거 아니냐 좀 묻으신다면은 어제 미리 좀 선반영이 반응됐고 오늘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본적으로 수급 상황을 보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외국인이 8거래일째 현물 매도로 어제 지속을 하다가 오늘 매수를 하긴 하는데요. 300억 정도.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요. 이 물량이 전기전자 업종 즉 삼성전자 쪽에 역시 시총 상위주 상당히 높은 1위 종목에 집중되는 모습. 다른 업종은 사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을 사실 수급적으로 좀 체크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이틀 하락세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어저께 개인의 결국엔 또 신용 미수 물량이 나간 거고요. 결국 목요일부터 들어온 것들이 결국엔 그 많이 빠졌던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기간의 폭탄 매물이 나왔었는데 어제 하루 반등 줬다고 해서 사실 어제 진입하는 거 따라서 추격 매수를 또 저가에 한다고 진입하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오르다가 결국엔 기간이 그만큼 한 종목을 삼성전자 거래 대금보다 많이 던졌다는 거는 상당히 뭔가가 숨겨놓은 악재, 결국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와서 단순히 저 물량을 하루 만에 던졌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는 입장, 그런 입장,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상당히 내뱉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은 사실 수급적으로 보면 어제까지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로 개인의 어떤 반대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단기 바닥은 찍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추세가 또 우상향으로 바뀌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오늘 어제 좀 상승을 즐기실 수는 있겠지만 정말 상승을 즐기실 수 있는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하락분 만큼 사실 올라왔는지 지수는 올라왔습니다. 지수상으로는 1900선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종목들은 어떻게 하락을 했고 거기서 기술적 자율적으로 어떻게 반등을 했는지 오늘 어제 시장의 반등을 큰 추세의 어떤 상승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전 업종이 거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기가스 업종, 통신업종, 방어주가 역시 떨어지고 있고요. 상승장에서는 나머지 업종은 거의 다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도 오늘 SM, YG 엔터테인먼트, 어떤 예림당 이런 오락문화 서비스 업종, 결국엔 엔터주죠. 엔터주가 상당히 또 하락폭이 짙은 모습인데 그 다른 업종은 어쨌든 기간의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조금은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상승이 달갑지 않은 그런 상승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이 달갑지 않은 그런 상승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외국인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뱅가드 쇼크라고 내년 3월부터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를 또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마 투자 주의를 기울였으면 지난주에 골드만삭스 운용회사가 한국을 철수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수익이 안 나서 떠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은 내년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망이 하향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 현물 쪽을 계속 좀 정리하는 모습 차근차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그래서 좀 보여드렸고요. 개인은 코스닥 신용 질렸다가 반대 매매 또 나가버렸네. 어제 사실 표현이고요. 오늘까지 금요일날 들어온 물량이 다 안 나갔습니다. 사실 한 번은 더 폭격단이 나와야지 분명하게 진바닥을 찍는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어제 들었던 외국인은 아침부터 122억을 팔고 있거든요. 기간은 85억 사고 있는데 어제보단 소극적 매수. 개인들이 오늘 또 달라붙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36억 매수.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닌데 알면서도 당하는 개인의 그 표현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기간 개인들 패턴은 매번 똑같구만 참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역시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도 거래소는 기관이 400억 팔고 있고 프로그램에서만 우정국 사업부 어제 우정국이 1,700억을 샀죠. 프로그램 물량으로. 근데 오늘은 베이시스가 또 하루 만에 안 좋아지니까 물량을 1,000억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국가 지자체 물량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주체가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관의 패턴은 코스닥에서 수익률 게임을 단기적으로 계속 자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개인이 따라가기엔 상당히 버겁다. 그래서 기관을 따라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어떤 것일런지요? 네, 일단은요, 재정절벽 이슈, 결국 그 이슈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3.6원이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거든요. 또 이렇게 되면 오늘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1083.3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1080원이 무너진다면은 또 한번 1,070원대로 내려가면서 환율의 어떤 원달러 환율 하향 곡선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올해 아마 환율 차트 보실 수 있는 분은요, HTS 볼 수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그냥 올해 초부터 한번 차트를 보시면 꾸준히 우하향되는, 아마 4월달에 잠깐 올랐다가 꾸준히 우하향되는 그런 곡선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뭡니까? 결국에 외국계 자금, 결국 선진국이든 이머징이든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거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 원인에는 유동성 정책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유동성 정책이 예전처럼 주식 자산이 아닌 어떤 채권, 그런 쪽에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주식 자산이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이익의 하향 전망이 계속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도 한몫할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가속화되면서 주식은 팔고 어떤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그런 외국인들의 행태로 봐서는 올해 연말까지 그래서 외국인의 모습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사실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 이거에 좀 중심을 두고 매매를 단기를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프로그램 물량이죠. 차익 비차익 쪽에 물량을 좀 체크를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차익 쪽에서 국가 물량이 나왔고요. 국가 물량이 매수가 들어온 거죠. 오늘은 국가 물량이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결국에 외국인이 어제는 선물을 4,000계약 이상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된 원인, 결국에 프로그램 매수분을 이끌어냈지만 오늘은 선물을 일부 매도하면서 다시 베이시스를 악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프로그램 물량이 1,000억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비차익 물량도 매도가 나오는데요. 이 비차익 물량 거의 외국인이거든요. 올해 거의 들어온 물량이 현물 쪽도 비차익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고요. 그걸로 조절을 시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대형주 쪽은 이쪽에 의해서 연관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고요. 어제 오늘 많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어제 좀 제가 지점에 출근을 못했지만 오늘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좀 산 것들 조금 물린 거나 아니면 조금 먹은 것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라오면 1900선에서 더 올라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야 1910, 20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피 지수 거래 금액이 상당히 없습니다. 어제 얼마입니까? 어제 상당히 상승분이라고 하는데 거래 대금이 3조 2천억 터졌습니다. 그것도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터진 거거든요. 상승장에서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요. 상승이 아니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코스피 차트, 일봉 차트 20일봉선도 오늘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일 인봉선 상당히 매물벽 최근에 많았고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하락으로 갈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지난주 하락분에 대한 자율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현금화 안 되신 분들은 좀 일부분 하셔서 시장 리스크에 항상 대비하시는 자세를 좀 깨하시고 항상 시장은 열린다는 거, 그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5분의 전문가는 각각 이야기하기를 지수 반등 시의 주식 비중 축소, 저항 구간을 뚫은 상승 추세 종목을 공략하자, 재정절벽 우려 완화, 반등 시도 예상, 단기 반등 기대, 매수 가담 타임입니다.
1910에서 1920선의 단기 현금화 종목에 압축하자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요, 조선건설 업종의 비중 축소를, 그리고 두 분은 전기전자 업종을, 바이오 업종과 IT 부품들을 또 각각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전일보다 0.72% 상승된 1891포인트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0.65% 상승한 496포인트 정체고 있습니다. 미국 재정대별 우려 완화 기대감에 따라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한 것으로 오늘 상승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코스피는 지금 1900선을 좀 바짝 다가선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도 지금 재정 절벽에 대한 이제 협의가 좀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그리스에 대한 이제 긴급 배출안이 잠정 승인될 것이라는 소식과 미국의 주택 거래 건수가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오늘의 증시 상승을 좀 이끌어준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미국발의 훈풍과 이제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연속 8일간의 순매도를 하는 바람에 이제 상승폭을 소폭 좀 줄이면서 이제 마감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이제 9일 이제 매도 8일째를 계속 이어가다가 9일째 오늘은 좀 그런 태도를 좀 바꿔서 이제 주식을 좀 사주고 있습니다. 방어주와 이제 또 다른 몇 개의 업종이 좀 보합권에서 좀 작은 등락을 좀 보여지는 걸 외적으로는 제외한다면 경기 민감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도 좀 대부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지수는 이제 이전에 열흘간의 상승폭을 단 4일 만에 반납하는 좀 급락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대외 상황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도 업종의 한 종목의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나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이제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소식으로 한순간에 어닝 쇼크의 기업이 좀 되어버리면서 관련 업종의 좀 다른 업종도 역시도 약세를 보이는 이제 민감하고 좀 불안한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좀 대외적인 불안에 따라서 이제 대형주의 탄력적인 상승이 좀 어려워지자 이제 중소형주 매수세로 좀 몰리면서 강세를 보였었는 시장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실적과 모멘텀의 측면에서 좀 슬림화의 장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좀 주의를 기울인 대형주 분할 매수로 접근을 좀 해보시고 선별적으로는 이제 중소형주에 조금 접근을 좀 유효해 보이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이 슬슬 발을 빼고 이제 코스피 대형주에 상대적으로 힘을 증가하는 모습이니 이를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항 구간을 뚫고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들거나 초입 국면을 맞이한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업종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하나마이크론과 이제 시노펙스, 로만성 킨식스의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항 구간을 뚫은 상승 추세 종목을 공략하자, 또 관심 업종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대내적인 변동성이 좀 내재되어 있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형주 대비 좀 시장 강세를 좀 보였고 지난주 이제 기간 매도 속인 하락장에서도 꿋꿋한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을 줄여갔었는데요. 실적 모멘텀과 향후 산업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 IT 관련주의 좀 단기 트레이닝이 좀 가능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다가오고 있다 보니 그러한 기대감에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계절적 성수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좀 되어가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으니 연초까지는 IT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을 좀 같이 묶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으로는 STX 반도체 종목인데요. STX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업체로 SK 하이닉스와 이제 해외 반도체 업체로 거래선을 좀 다변화의 전략을 좀 통해서 이제 추가 수주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규 스마트 기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신규 태블릿 이러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10월 이후에는 고객사 물량이 좀 회복 추세로 이제 좀 접어들면서 이러한 또 메모리 수요 또한 좀 늘어가고 있다는 기대감에 반도체 업황 역시 좀 같이 회복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이 연일 순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 좀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한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가 같은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주가 과매도 구간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6,500원에 좀 저항선을 뚫고 중단기적인 저항선인 6,500원에서 6,800원 선을 좀 극복을 좀 해준다면 좀 더 확실한 상승 추세를 좀 접어들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4분기 이후에 신규 패키징 출하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이제 실적 역시도 좀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추가 수주 모멘텀 역시 좀 보유하고 있으니 이런 기대감을 좀 투자를 해보시고요. 지금 오늘 현재가 이제 괜찮은 매수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TS 반도체 지금 차트를 보니까 살짝 딱 치켜든 게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느껴진다 싶은데요. 가격대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네, 지금 매수가 오늘 현재가 6,500원 선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지지를 해드릴게요. 11선 정도 한 6,000원 선을 좀 말씀을 드리고 7,500원 선에서 이제 목표를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박소영 연구원이 STS 반도체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박소영 연구원 JB스탁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어주 내에서도 업종별 차별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게임, 음식료 업체 주가가 오르는 동안 의류업체 등의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예년보다 더 추워진 겨울, 의류업체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봅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대기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주변 자금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주변 자금이 늘면서 주식거래 대금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6위 포스코가 12월 5일 초비상 경영체제를 선포합니다.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에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모아뒀던 현금마저 바닥을 보이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포스코 살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게임과 화장품 등의 업종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어주면서도 의류업체는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그 같은 방어업종에서도 이제 의류나 그 가전제품 판매 그리고 그 가구 업체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그 좋은 업체하고 안 좋은 업체를 나누어 본다면 결국은 그 내구재 소비재 쪽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구재 소비는 이제 한번 사면 그래도 좀 오랜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소비재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류 업체도 주가가 하락한 후에 뭐 살짝 반등하기도 합니다만 그 하락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구재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그 역기조 효과뿐만 아니라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비교적 큰 돈이 들어가는 이제 내구재 소비에 대한 그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의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상당한 호황 국면을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4분기, 작년 4분기부터 갑자기 그 의류 매출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면서 그 올해 1월부터는 백화점들의 어떤 의류 판매도 역성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면서 의류 업체들 그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 이후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맞는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나빠진 이유는요. 그 2년 동안 이제 호황 국면이 계속되면서 재고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쌓았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로 겨울마다 상당히 이상 기온이 생기면서 상당히 3년 동안 추웠고요. 또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서 눌렸던 어떤 소비 심리가 그 일시에 분출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상 의류 소비는 1년 이상 위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 의류 업체들의 실적은 4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상 그 이익 비중이 4분기에 버는 수익이 그 전체 1년 버는 수익의 40%가 넘는 수준이고요. 그 실질적으로도 겨울철이 이제 옷도 가장 많이 필요하고 또 옷이 두껍기 때문에 이제 가격도 가장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그 의류 업체들이 호실적을 보이기 위해서는 날씨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올해도 12월뿐만 아니라 내년 1월에도
그 기상청에서는 예년을 하회하는 추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11월 백화점 세일 기간 동안에는 남성 의류하고 여성 의류가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이상 더 판매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최근에 어떤 의류 업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주식 주변 자금이 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죠. 때문에 주식 거래에 투입되고 있는 자금은 자연스럽게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금융투자협회하고 거래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그 증시 주변을 맴돌고 있는 주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 예탁금이나 그리고 선물 옵션을 하기 위한 어떤 예수금, 그리고 RP 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93조 1,30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RP 잔고가 63조 원이 넘어서면서 그 증시 주변 자금의 한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단기 운용 상품이 이제 RP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낮더라도 그 수시 입출금처럼 넣어놨다가 언제든지 이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어떤 주변 자금으로 그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시 주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87조 원 수준에서 그 미국 신용 등급이 있어서 주식이 급락했던 그 8월에는 91조로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9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증시 주변에 그 계속해서 그 주변 자금들만 늘다 보니까 그 거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거래 대금은 6조 8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줄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트렌드가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가지고 그 안정적인 채권이나 예금으로는 그 만족할 만한 어떤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증시 주변으로 계속 이제 기웃거리는 자금들이 크게 늘고는 있는데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증시가 상승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해 보면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어떤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재정 절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어떤 저점을 잘 활용해서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끝으로 이 포스코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때도 잘 버텼는데 다음 달 초면 초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하죠. 예,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포항의 어떤 그 민생 수준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최근 기사에는 포항의 어떤 경기가 바닥 수준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계 철강 시장이 그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포스코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한 300여 개의 그 철강사들도 상당히 그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 포항 철강단지 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부 철강사에서는 넘치는 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창고에 쌓아두지도 못하고 해서 공장 내에 너무 쌓아둬서 공장 내에 승용차가 다닐 수 없을 수준으로 이제 쌓아놓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공장 내 수북히 쌓인 철강재를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공장들은 아예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연기를 내고 있지 않는 꼴뚜기 많다고 합니다. 그 포스코도 그 지난달부터 그 전기로 열형 공장 생산량을 27,000톤 감산하기 시작했는데요. 2009년 1월 이후로 4년 만에 감산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최근 철강사들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나빠져서요. 지금 추가적인 어떤 실적 전망치도 하향이 되고 있고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면서 주가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은 이제 워낙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출 마진도 줄고 있고 그 철강 수요가 주니까 이제 제품 가격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이 내리는 것보다 원재료 가격이 내리는 폭이 더 큰 그런 모습, 내리는 폭보다 제품 가격이 내리는 그 폭이 더 큰 모습을 보여서 지금 마진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철강사들이 자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 가이던스 금액들도 상당히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로만 봐서는 순자산 가치 대비 한 0.7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아직 큰 폭의 반등을 보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간망세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2000선에서의 움직임은 꾸준히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노동당 대회 이후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10월 중대형 70개 도시의 주택 가격은 좀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안정 기대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국가통계국에서는 최근 몇 개월간 주택 거래가 다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동산 긴축 기조를 당분간 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또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경기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민은행에서는 은행권의 부실 대출 리스크 방어 능력은 충분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은행 업계에 대한 부실 대출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감을 좀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뚜렷한 매수세가 유입되지는 않고 있는 만큼 이러한 움직임들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홍콩의 HSBC에서는 향후 10년간 중국의 GDP 성장률이 7에서 8%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인 중국 경제 회복 기조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거시경제학회 비서장은 이제 중국 경제 하락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기관들에서는 계속적으로 중국 경제가 3분기 이후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 거시경제학회에서는 중국 경제 하락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경기 부양 처익을 내놔야 된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관망세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당분간 방향성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께서 중국 증시의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쉽게도 우리 시장이 계속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오늘 장입니다. 자, 김재현의 키포인트로 지금 장에 대한 분석과 또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전에 좀 강하게 시작을 하면서 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10시 4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종가까지는 일단 봐야겠고요. 매년 반복적인 움직임 가운데서 연말에 산타 랠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연말 기대감은 좀 짧게든 길게든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일단 이번 겨울은 산타 랠리를 앞두고요. 지수가 좀 저점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T주들의 선방이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형주들 그동안 큰 폭의 하락을 딛고요. 이제는 좀 저점을 다져가는 모습으로 지난주와는 달리 바닥론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키워드를 통해서 오후장 전략을 하나하나 짜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미국 쇼핑 시즌 기대감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쇼핑 시즌을 앞두고 관련주들의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까지 일단 이들 종목, IT 종목들의 강세로 시장을 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의 저점이란 점에서 이들 종목의 강세가 향후 또 일정 부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쇼핑 시즌 기대감에다 실적까지 더하고 있어서 내년 초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런 대형주에 관련된 중소형주들 역시도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대표적으로 터치스크린을 만드는 멜파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죠. 또 일진 디스플레이, 또 휴대폰 관련주인 이라이콤, ELK까지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추세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다음번 시장까지도 강력하게 지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이들 추세가 바뀔 일은 당분간은 없다고 좀 보여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하고 좀 다른 점들이 대형주에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 강력한 차익 실현을 보인 이후에 대형주에 슬슬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대형주들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의 낙폭이 너무 과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 역시도 오랜만에 좀 매수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힘을 좀 실어주고 있고요. 아주 강한 시장에서는 코스닥과 코스피 같이 움직이지만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한 시장이 오르게 되면 다른 시장은 좀 조정을 보이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강하다면 코스닥 시장 상대적인 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빠진 부분과 기대감만 보고 투자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실적 기대감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IT와 음식료 업종, 중국 관련주에 집중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형주에 돈이 풀린다. 즉 대형주에 좀 주목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5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예, 이라이콤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중소형 백라이트 유닛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삼성, 애플, 아마존 등 고객 다각화 전략 및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사이즈 확대 추세에 따라서 평균 제품 단가 상승으로 인해 외형 및 이익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 아이폰 5, 갤럭시 탭 10.1, 킨들 파이어 2 등 주요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주가 및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한 전망입니다. 현재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 글로벌 스마트 기기 강자를 모두 고객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고성장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올해와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각각 퍼가 6.6배와 5.8배의 수준으로서 중소형 백라이트 유닛 업체의 내년 예상 퍼인 각각 22.4배와 10.4배를 감안한다면은 주가 수준이 일단 절반 정도 수준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8,000원,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4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라이콤 강정원 부장께서도 이라이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함께 또 김재현 차장께서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다 더 볼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데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니까요. 013-3366-0110 무료 문자 또는 전화 02-3153-2610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것도 상승하고 있는 게 어딥니까? 자, 지금 만족을 하면서 2부장에서 오후장에서 보다 더 강세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